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어제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4명으로 3차 유행은 확연히 진정 국면에 들어선 모양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 1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1년이 됐네요. 예. 어제 신규 확진자 404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300명대, 400명대 이렇게 되거든요. 확실히 확산세는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상당히 진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말 효과를 지나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수, 목 이때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 숫자라 그러면 상당히 안정세로 보이고 아마 이 집단 감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개인 간의 감염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아직도 겨울철이라는 부분들, 또 우리 감염 재생 지수는 낮아져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아직은 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 또 해외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변이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 지금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그 감염 확진 상황을 보면 아직도 0.25에서 0.3%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익명으로 무료로 아주 잘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역사회에서 감염은 많이 줄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 줄어드는 상황은 보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요양병원 같은 그 취약 시설에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그 확진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보니까 취약시설의 환자 발생이 지난주에 비해서 41%가 떨어졌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 뭐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어든 것들이 역시 선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검사를 했고 또 일단 발생을 하면은 코호트 격리가 아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전원 같은 것들을 했고 또 방역 수칙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지고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해이해지면 앞으로도 또 피해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뭐 정신과 병동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일상 중에서 항상 조심하면서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1년 지나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이만큼 통제가 가능한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방역 통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요양병원 같은 곳에는 수시로 뭐 전수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진단 키트로라도 검사가 제대로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주 이루어지고 있죠. 일단은 지금까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환자분들에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도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동안 퍼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막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종사원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사원들에 대한 검사가 신속하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이것들이 많이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발생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환자 수를 줄일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 감염 양상을 살펴보니까 집단 감염은 줄었지만 오히려 가족 간 감염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권고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집단 감염은 줄지만 개인적인 감염들, 가족 간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전체 숫자를 줄이지 못하는 즉 우리가 지금 한 100명 수준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0명을 넘어갔다가 300명 수준까지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증상도 없는 젊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으러 갈 이유가 별로 없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제검사들도 많이 했었어요. 풀링 검사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갖고 임시선별검사소라는 익명 무료 이건 사실은 5월 달에 이태원 발이 나왔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익명 무료 이것이 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굉장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줄지 않고 있고 이 0.25%라는 게 숫자로는 굉장히 적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체 확진자 수의 10% 이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염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의 선제적인 정책들은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선제적 진단 검사를 받아라 이 내용인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은 네. 꼭 받아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의무감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내가 좀 기분이 이상하다, 좀 컨디션이 좋지 컨디션이 않다. 좋지 않다 정도 증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예.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임시 선별 진료소가 아니고 선별 진료소를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격리가 돼야 되는 예. 상황이거든요. 예. 진단 검사가 나올 때까지. 근데 임시 선별 검사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은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자기가 능동적으로 격리를 하면 되겠지만 격리를 꼭 하라는 것도 없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가볍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지금은 좋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겨울이 가기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다중이용 시설 그리고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다. 이 점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일 텐데 확산의 위험이야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역 면에서만 본다면 지금 완화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죠. 아직도 300명, 400명 수준에 나오고 있고 겨울철이고 한데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장기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할 수밖에 없어 완화는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완화된 거 300명 정도 수준이니까 이것이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큰 걸 한번 봤기 네. 때문에 1200명이나 숫자에서 300명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중이용시설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완화할 시기라서 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완화한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해이해지면 안 되겠고요. 특히 예. 카페 같은 데에서 장시간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것들은 지금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네. 또 하나는 특히 예배가 문제인데요. 예. 실제 예배 과정 중에 예배당에서 예배 볼 때 감염되는 건 그다지 많지 않지만 예배를 가고 또 끝나고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교회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지금 올 겨울에 몇 주 동안만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네. 상당히 많은 이 예배 교회에서의 감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예. 꼭 방역 대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소모임하고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평일 날들에는 주로 구역 예배 같은 것들로 해서 모이시고 예배하는 날은 또 끝나고 나서 모이시는 것이 만났으니까 반갑고 어쩔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상황은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꼭 잘 참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변이 바이러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일반 그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잡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는 얼마큼 걱정을 해야 되는가, 대비가 잘 돼 있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 아직은 우리 잡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우리 겨우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예. 우리나라의 상황은. 예. 그런데 옆에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거는 완전히 폭발한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40명이 넘어가고 또 지역사회, 시조과에서 3명은 영국의 변이주가 이미 지역사회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들어오는 외국인, 우리나라 내국인 다 합쳐 들어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예.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과연 이 브라질, 남아공, 영국 변이주 이것들이 전부 1.5배에서 2배 정도의 감염 전파력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방법론으로 보면은 이 전장 유전체를 다 검사하는 데는 한 일주일씩 걸립니다. 그러면은 격리하든지 뭐 치료를 하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PCR 반응을 이용을 해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 부분만, 즉 변이가 일어난 부분만을 분석을 하게 되면 변이주인지 아닌지는 바로 몇 시간 만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금방 개발해낼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아마 분명히 갖고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격리를 시켜야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이게 시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디선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허점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지만 예. 얼마나 이것을 늦출 수 있느냐,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걸 빨리 파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야만 우리는 예방 백신을 맞을 때까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고 이것은 속도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철저하게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코로나는 진짜 무조건 속도군요. 빨리 맞고 빨리 확진되는 거
차단하는 거. 특히 이게 변이주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네. 부분들을 얼마나 막느냐가 아마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방역 당국이 보니까요, 이게 전파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데 전파력이 크다 보니까 중증도보다는 전파력이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망 발생률도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어떤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망 발생률이 아니라 예. 사망 발생자가 늘어날 수밖에 아, 없습니다. 네네네. 왜 비율은 줄어드냐 하면 예, 예. 전파력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감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병상을 더 많이 차지하고 의료체제에 부담을 주게 되죠. 그리고 사망자 위중증 환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예. 아무리 증상이 약하더라고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더 피해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전체적인 환자 수가 늘어나고서 그중에 사망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망률, 치사율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피해가 훨씬 더 커지고 우리 의료체제, 보건체제, 역학조사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을 빨리 막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일이고 예. 이 변이들은 계속 쌓여가면은 우리 백신도 무력화될 상황이 언젠가는 또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거는 코로나19가 아니고 뭐 코로나21이라든지 예. 지금 코비드 그 2라고 그러는데 코비드 3라는 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이 속도를 빨리 해서 백신으로 우리를 빨리 통제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인데 네. 그동안 이 코로나19로 비롯된 상황들을 쭉 지켜보시면서 느끼신 어떤 소회랄까요? 한 말씀 작년 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첫 환자가 생겼고 이 코로나는 뭐 그 전에 19년 12월 31일 날 보고가 됐지만 사실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뭐 트럼프 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독감 정도겠지 이렇게 다 생각을 했었고 네네. 예.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메르스 때도 그랬었고 한 2, 3개월 지나면은 뭐 어떻게 통제가 되고 종식이 되겠구나. 종식 조건이 뭔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거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증상이 그다지 강하지도 않으면서 치명률이 높지는 않은데 무증상이고 경증인 걸어다니는 감염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켜준다. 예.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방역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면은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까지도 처음에는 마스크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까지 네네.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다 거쳐오면서 사실은 다행히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아마 올해도 이것은 종식이라는 개념은 어렵고 예, 계속 같이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느냐 우리 인류의 면역력이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의 시간의 문제이지 예. 내년, 후년 가더라도 이 바이러스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바이러스로 보이기 네. 때문에 유행은 어느 정도 남아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감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만 간다 할지라도 예. 이 공포로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우리의 바뀐 모습도 있는데 특히 마스크는 그냥 몸의 일부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다 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100%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 순서가 사무실이나 직장에서는 많이 잘 쓰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카페, 식당, 술집에서 제일 많이 안 지킨다고 합니다. 네네. 사실 음주를 하면서 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이것이 실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전에 그 카페에서 한번 대규모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파주에서의 카페에서 23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는데 예. 불과 2명의 환자가 감염을 시킨 것이 23명이었던 것이 이것이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밀폐된 실내에 있을 때는 공기 흐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공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한 한 장시간 동안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꼭 끼고 있어야 된다. 즉 예. 음식을 먹던가 음료를 마시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음주를 할 때도 2시간, 3시간 얘기하면서 음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보건 마스크, 예. 80 예. 이상의 마스크를 정확하게 좀 쓰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가능해져야 되는데 이게 네. 익숙치가 않아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가 백신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특히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정확하게 써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 분들이 바로 의료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추위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고 여름에 또 더위에 싸우고 있고 방역복 입으시고 만약에 백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올해까지는 계속 그래도 추가로 의료진들의 그 필요도는 더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백신이 들어와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피로도는 더 커질 거예요. 예. 지금 이 부담에 겹쳐서 예. 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접종을 한다는 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네. 없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의료진 그 자체의 피로도는 뭐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의료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 자체를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은 예. 의료진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같은 것들, 잡무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간호사분들께서 뭐 청소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예.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피곤해지기 때문에 의료진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최대한 일반 돌봄 또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예. 결국은 자원을 투자를 해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의료진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가능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물자 같은 것들에 부담이 안 생기게끔 모자란다든지 하는 것들이 생기면은 그것이 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초기에는 방호복이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하여튼 모든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모자라지 않고 많이 남아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진들의 필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만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거리두기 역시 하나의 백신 역할을 했을 텐데요. 예. 특히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지금의 이 방역 통제 중에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이 5인 이상 모임 금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상황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2주간을 하고 있지만 설 연휴가 그 다음에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설 연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이때까지 과연 2단계 완화 가능할 것이냐? 이거 거의 좀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능해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5인 이상 이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고 장기간 가기는 어려운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설 연휴가 되기 전에 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뭐 일단 완화는 뭐 더구나 어렵겠지만 5인 이상이라는 이 개념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설까지만 어떻게 잘 버텨준다면은 그 이후로는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완화되는 시기가 단계도 완화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이고 예. 그 숫자는 뭐 지금은 300명 이 정도 수준을 2단계 완화로 보고 있지만 이 수준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설 연휴가 지나면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강력한 통제만을 해서 우리가 이것이 될 일이 아닌 것이 지금도 거부하는 분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흥주점이라든지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뭐 9시라는 이 시간도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전혀 노래방 같은 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상이 영위가 되면서 방역 통제도 잘 갈 수 있는 지속적인 방역이 가능하려면은 우리가 역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많이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좀 참아야 될 시기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예. 백신이요. 이제 다음 달부터 백신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미국도 뭐 뉴욕주 보니까 백신 부족해서 연방 정부 말고 우리가 직접 거래해서 백신 업체에서 백신 구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발표된 내용과 지금 수급 상황 다 포함해서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 그 불확실성은 아직도 크죠. 우리 네. 5,600만 명, 노바백스가 만약에 1,000만 명 된다면 6,600만 명까지 확보는 가능한 것인데 네. 그럼 과연 수급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경우에서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이게 수급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량 예. 생산도 어렵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CMO 위탁 생산으로 만들고도 있고요. 예.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영국에서도 한 400만 명 정도가 접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접종이 됐다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일 우리가 관건인 것은 네. 우리나라에서 2월 말 정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1,000만 명, 2천만 도즈가
접종이 될 것인데 예. 그 2천만 도즈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예. 그것이 수급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예. 이 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2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2회분을 다 확보를 한 후에 1회분은 놔두고 그러고서 1회분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2천만 명분이 다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상황이라면은 들어온 것을 다 맞출 것이냐 아니면 2회분만큼 반을 놔두고서 놔두고.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고 예. 또 이 이후에는 이제 또 얀센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1회 접종으로 보이는데 예. 얀센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더나로 가게 되면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네. 이 모더나의 백신이 과연 이 5월 달에 제대로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모더나에서 그렇게 늦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 자체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성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이것을 접종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집단 감염에 대해서 뭐 빠르면 9월 얘기도 나오고 11월 달까지는 예방 접종이 잘 돼서 집단 감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올해 안에 집단 감염 우리나라 생길 것 같습니까? 집단 면역입니다. 예. 집단 면역이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것을 완성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18세 이하를 다 빼고 나면은 한 적어도 3,500~600만 명은 맞춰야 집단 면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물량이 제대로 다 그렇게 들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그 수용성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 60~70%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예. 처음에 응급적으로 맞히는 무료 분량들은 전부 선택권이 없이 다 맞을 수 있지만 네.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인지 다 맞은 다음에는 좀 더 집단 면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유료로 맞을 수 있는 방법도 좀 터줘야 되지 않을까. 즉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해서 지금부터 얘기하면 안 맞을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예. 일단은 여름까지는 전부 무료로 다 선택 없이 맞추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필요한데 사실 어느 백신이 더 좋다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모더나나 파이저가 효과는 더 높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아본 백신을 처음부터 맞는 것이고 지금 노르웨이 같은 데에서도 3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들이 뭐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불안감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아주 투명하게 신속하게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만 수용성이 높아지고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백신에 대한 저항성은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보다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네. 제일 가망성이 높은 즉 집단 면역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너무 많아서 초기에 잘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지난번에 독감 백신처럼 108명이 사망을 했지만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없는데요. 불구하고 예. 나는 그래도 맞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예.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심리적인 것이기 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그런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예.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진자 직원과 밀접 접촉을 해서요. 오늘 PCR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교수님. 아무래도 교정시설에 대한 이런 어떤 방역 지침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교정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인데 네. 이게 교정시설의 특성이 있죠. 교정시설이라는 데가 전부 독실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 우리는 홍거실이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일들이 많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는 상황에서는 홍거실 안에서는 전부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도관이라든지 종사자들 안에서 감염이 나타났을 때는 빨리 선제 조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안에 수용대에 계신 분들의 집중적인 그 진단 검사가 바로 돼야 되는데 전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단 검사를 하고 2주간 자가격리, 즉 격리 독실에서
이 24일이라는 기간을 경과를 해야만 그 감염이 없어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예. 그 안에서의 N차 감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들이 아마 지금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아직도 그 수용시설 안에서의 밀집도는 그다지 낮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가석방을 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밀집도를 낮추는 것은 간단히 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의 좀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만들고 그 예. 매뉴얼에 따라서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동부구치소 때 굉장히 많은 확진가 나와서 많이 놀랐었는데 이번 그러면 서울구치소 같은 서울구치소, 경우에는 또 네. 전수 검사는 반드시 이루어야겠네요. 해야 되죠. 일단 예. 수용자가 감염이 됐든 안 됐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일단 수용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홍보실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에서 감염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용자 전수 검사를 해서 한 명이라도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주기적으로 지난번 동부구치소처럼 10일차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2주일간의 독방의 그 격리가 꼭 필요하고 예. 홍보를 할지라도 그 5명, 6명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올 때까지 2주일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초기에 이것을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